심야괴담의 시즌2에 소개된 사연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50개. 50개? 정확하게 시즌2에만 무려 97개의 괴담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둑신이의 밤잠을 설치게 한 가장 오싹한 괴담은 무엇인지 1,444명의 시청자가 선택한 최고의 사연, 과연 뭘까요? 내 3위 발표에 앞서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니, 추 선배님은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주셨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요. 네, 바로 엄마 괴담이 시즌2 베스트 사연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무려 10년 넘게 제보자를 따라다녔던 머리 귀신, 지금 다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형훈 씨네 가족은 새로운 단칸방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방 안쪽부터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이제 주인공 형훈 씨 이 순서대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네. 아우, 새벽에 깬 거예요. 나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지? 그런데 그때 용기를 내서 소리가 들려오는 창가 근처로 시선을 돌렸죠. 산발한 누군가가 창문에 대고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문 안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바로 한 번, 무로 한 번. 그 고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두드려대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서 형훈 씨를 정면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제발 사라져라. 어느 순간부터 툭툭 치던 그 소리가 더 이상 다행이다. 안 들리는 거예요. 갔나 보다. 네. 손도 발도 몸통도 그 어떤 것도 안 보이고 머리만 남아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창백한 피부에 산발한 머리에서는 무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귀까지 찢어진 입은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어요. 또 어느새 겁에 질려서 누워있던 형훈 씨의 얼굴에서 단 한 뼘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온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의 눈을 정확히 내려다본 거예요. 형훈 씨의 눈이 이렇게 마주본 그 순간 그때 형훈 씨의 머릿속을 관통하는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귀신을 만나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래. 그러고 있어. 그래서 형훈 씨는 온 힘을 다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제발. 형훈 씨가 계속 모른 척을 했기 때문인 걸까요? 답을 요구하듯이 계속 들려오던 그 소리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고요. 잠시 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았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라면 부모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혼자 무서웠던 형훈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이불을 박차고 달려나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 그 순간 형훈 씨는 실제로 기절을 하고 왔어요. 형훈아. 어. 형훈아. 왜 그래? 엄마야, 엄마. 엄마 왜 그래? 잠시 후 누군가가 다급히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까 엄마더라고요. 엄마, 가족 셋이 어디 갔었어?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우리 형훈이 엄마 아빠 없어서 많이 놀랬지. 응. 근데 지훈이는 어디 있어? 아직 병원에 있어?
목 위로는 아까 봤던 그 여자 얼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던 형훈 씨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작정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형훈아. 형훈아. 형훈아 왜 있어? 저리 가. 저리 가. 왜 그래? 형훈아 왜 그래? 엄마야 엄마. 뭐 진짜 엄마야 뭐야 이제. 형훈아 괜찮아. 엄마. 엄마 어깨 넘어 남동생을 업고 있는 아빠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매달려서 엉엉 울고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엄마, 놔두고 셋이 어디 갔었어? 아, 진짜 놀랐단 말이야. 동생이 갑자기 자다가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방금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까 그 머리만 남은 여자가 들려준 이야기하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뭐가 꿈이고 도대체 뭐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으면서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형훈 씨를 마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셨죠. 형훈 씨는 보고 겪은 일 그대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집을 소개해준 중개인분한테 가서 혹시 이 집과 얽힌 문제가 있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셨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중개인분이 드디어 그 집의 비밀을 털어놨답니다. 거기가 원래 신혼부부가 살던 집인데 둘이 여행 간다고 집을 나서더니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대. 그래서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게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버렸대. 근데 마누라 쪽이 몸뚱이만 찾고 머리를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 이 사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순간 정신이 번쩍 든 형훈 씨가 눈을 부릅뜨는 고개를 젖혀서 창문을 보자 봐봐, 나 보이려고 했잖아. 할머니, 저 월세 내려왔는데요. 학생, 혹시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에이구, 근데 왜 저런 걸 매달고 다녀? 네? 어깨에 여자가 있어. 그것도 머리만 있어가지고. 네, 2위는 제가 한번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심계를 뒤집어 놓은 카리스마, 목소리, 갑벽한 연기력의 소유자. 과연 누굴까? 누가? 아니 일단 정영주 씨. 접니다. 와, 그 목소리 톤이 진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거든. 그리고 이원종님의 오사카맨션 404호.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언니가 들려준 얘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404호, 그 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대단한 배우분들이 심계를 다녀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2위는 바로 서희숙님이 동티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까지 나왔다면 완불!
어둑신이가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 서희승님이 소개한 괴담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이야. 동티입니다. 내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다.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다.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괜찮아? 말도 마라. 야 들어가 봐. 괜찮아? 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다. 거동도 못한 채 자리에 누워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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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게다가 아버진 자꾸 누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 자꾸 숨을 못 쉬고 괴로워했다. 몹시도 거슬리는 쇳소리.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손에 칼을 든 엄마였다. 칼이 참 잘 드네.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서 뭐해? 네 아버지 뭘 못 잡수길래 닭죽이라도 쓰려고. 너무 무서워서 호미도 못 챙기고 도망을 쳤다니까. 정대같이 쏟아지던 비가 뚝 그치더니 희뿌연 안개 속에서 저게 뭐지 싶어 가만히 살펴보는데 붉은색 옷을 입은 여자였다고 한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옷 전체가 피로 물든 거였다고 한다. 시겁한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너지? 네가 죽였지? 대체 뭔 소리야? 엄마가 뭔가 착각한 것 같아. 봐봐, 비가 쏟아졌다며. 근데 옷이 하나도 안 젖었잖아. 내가 뭐에 홀렸어 봐? 그런데 그날 밤 난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방은 고요했고 아버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우풍을 막기 위해 쳐든 병풍 뒤로 여자가 뛰는 걸 멈췄다. 나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이 집 양반 산송장 다 됐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엌에서 밥을 짓던 엄마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아니 우리 집에 뭐 없을 게 들어왔다고 그러세요? 네가 갖고 왔잖아. 네가. 그러면서 할머니의 시선이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향했다. 그 칼은 엄마가 한 달 전 밭을 매다가 주워온 칼이었다. 그 칼이 보통 칼이 아니라 사람을 찔러 죽인 칼이라고. 무섭다. 그러니까 칼에 붙어온 귀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티살이 붙었어, 동티살. 아주 몹쓸게 이 집에 들어왔네. 응? 그럼 어떡해요? 동티살을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칼을 가져온 자네가 직접 해야 해. 자정이 되자 엄마는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무당 할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갔다. 할머니의 말에 엄마는 도끼를 들더니 칼을 계속 내리쳤다. 그 옆에서 할머니는 계속 주문을 외우셨다. 방에서 아버지의 거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아버지, 괜찮아? 깨물면서 몸부림을 쳤다. 아버지! 쨍그라! 동시에 아버지는 푹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이제 됐네. 엄마와 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 할머니의 말을 따랐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사람을 찌른 칼이라니 뭐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나는 뉴스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요? 서울에서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죽인 첫 번째 여자가 이 근처에서 3년 전에 실종된 여자라는 것이었다. 살인 도구를 숨겨놨나 보네. 정말 엄마가 주워온 그 칼은 귀신 들린 칼이었을까? 드디어 마지막 영광의 1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힌트를 좀 드릴게요. 우리 셋 중에 셋 중에요? 셋 중에 있어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와, 이건 나다. 아 선배님만 했어요. 왜냐면 왕불이니까. 제가 나 좀 준비할게 다시 또. 제가 준비해보고. 37부는 사실 좀 들어오기 좀 어렵다. 아 근데 정말 그 폐장례식장을 직접 가. 맞아. 이게 무서웠어.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 화제가 많이 됐어. 진짜요? 살목지도 화제가 많이 됐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가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근데 그럼 뭐하냐? 완불이 아닌데. 다시 불러주세요. 저 완불은 다시. 나 하나밖에 없는데. 아. 자, 내가 발표하는 거야. 자, 일단 저는 아닙니다. 완불 아니면 자, 어르신이가 뽑은 시즌2 최고의 사연은 바로 추가 소개한 사숙지 2! 진짜요? 아쉽네요. 저 진짜 너무 잘했나 봐요 그때. 아니, 사연이 좋았대. 아. 자, 당신이 다음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살목지 2 함께 보시죠. 살목지 2. 오 이거 아주 이거 유명한 사연 아닙니까? 이거 김윤아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는 안내. 핸들을 왼쪽으로 확 돌렸는데 끊어진 길의 바로 앞은 수심을 알 수 없는 깊고 까만 저수지였던 거예요. 자체가 무서워.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직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직진입니다. 저수지 쪽으로 직진을 하라고 하냐?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왜 내 그대로 안 갔어? 또 있는 거예요, 얘기가? 그때 그 살목지 사연을 보냈던 바로 그분이 최근에 저희 심야괴담으로 그래?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 말이죠. 무슨 소리야? 아, 뭐야? 불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내가 왜 죽었는지 알려줄까? 지희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을 뛰쳐나갔어요. 곧바로 근처 친구 집으로 도망쳐갔죠. 그 뒤로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지금도 네 옆에 딱 붙어 있어. 쎄도 너무 세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서럽게 막 우니까 보살님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이건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오산에 무당이 한 명 있긴 한데. 잘 찾아왔네. 같이 오네. 내가 떼줄까? 네, 제발요. 일단 집에 있는 인형 하나를 잡고 배를 갈라. 제발요. 그리고 네 손톱 발톱 10개랑 머리카락을 좀 잘라서 그 안에 넣고 실로 잘 꿰매. 그리고 인형 눈 꼭 가려서 나한테 가져와. 그 순간 지희 씨는 이전 보살이 신신당부했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명심해. 그 무당이 너한테 뭐를 갖고 오라 하면 절대 덥석 주지 말고 꼭 땅에다가 묻는다고 해. 멈칫하던 지희 씨가 저 인형은 땅에 묻을래요. 그걸 땅에 왜 묻어? 땅에 묻을래요. 무조건 땅에 묻을 거예요. 안 돼! 딴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뭐 이상하다. 저 그럼 안 할래요. 그래. 네 말대로 땅에다 묻자. 그렇게 지희 씨는 무당과 다시 약속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죠. 오자마자 지희 씨는 인형부터 찾았어요. 준비를 다 마친 후 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야산 주소를 알려주면서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저긴가? 정말 딱 달라붙었네. 이제 땅에 묻자. 같이 땅을 판 후에 인형을 집어넣고 다시 흙으로 덮었어요. 이 귀신, 지가 인형에 붙은 거 알면 너한테 다시 찾아갈 거야. 무당의 말로는 곰인형을 지희 씨인 것처럼 위장시켜둔 거라서 귀신이 속은 걸 알게 되면 다시 지희 씨를 찾아올 거라는 거였죠. 근데 왠지 날이 갈수록 인형을 묻어둔 곳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확인을 해보자 싶어서 다시 찾아간 지희 씨는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냥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 놀래서 같이 묻었던 무당한테 전화를 했죠.
없는 전화라고 뜨는 거예요. 그 무당을 소개시켜줬던 보살님이 생각해서 연락을 했어요. 여보세요? 보살님, 저 어떡해요? 왜 그래? 아니, 그 무당이 사라졌어요. 그 시키신 대로 인형도 땅에 묻었는데 인형도 같이 사라졌어요. 저 어떡해요? 사실 그 무당 악귀를 모시는 무당이야. 악귀요? 그 무당이 자기의 염력을 키우려고 기운이 센 악귀들만 찾는다는 거예요. 지희 씨한테 붙은 살목지 귀신도 흔쾌히 떼갈 것 같아서 그 무당을 알려준 거였대요. 대신 무당이 살목지 귀신의 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인형을 반드시 땅에 묻으라고 했었던 거고, 그 후로 정말 지희 씨한텐 몇 날 며칠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희 씨?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린 지희 씨한테 붙어있던 귀신을 가지고 달아난 그 무당이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네 머리카락 좀 얻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요. 잘못 거셨다고요. 내가 돈 많이 줄게. 지희 씨. 끊고 나서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기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유. 살목지 귀신이 진짜 무섭네요.